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아니, 더 솔직해져 볼까요? 여러분의 비트코인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광란의 파티장입니다. 코스피는 어느덧 2700선을 훌쩍 넘어 3000시대를 다시 정조준하고 있고, 저 멀리 미국 엔비디아는 하룻밤 사이에도 한국의 1년 예산에 맞먹는 수백조 원의 시가총액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겨우 1억 원 안팎의 박스권에 갇혀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왜 주식 시장만 저 혼자 저만치 날아가고 있는 걸까요? 남들 다 샴페인 터뜨리며 파티할 때 왜 혼자 구석에서 졸고 있는 걸까요? 이 기괴하고 이상한 흐름, 도대체 그 많던 돈들은 다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오늘 트렌드 스캔들이 그 돈의 행방을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수사 개시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를 선택했을 때 내가 포기해야 하는 다른 쪽의 가치를 말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거대 자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잔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갈 곳 없어 방황하던 눈먼 돈들이 코인판으로 몰려들었다면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실체가 있는 괴물 같은 돈 버는 기계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AI 반도체 군단입니다.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50%를 넘나드는 걸 보면서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변동성만 크고 실체 없는 코인보다 매분기 수십조 원씩 현금을 찍어내는 주식이 훨씬 낫구나. 실제로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최근 3개월간 글로벌 가상화폐 ETF 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약 15%에 달하지만 그 돈들은 고스란히 AI 테크 주식으로 흘러들어가 40% 이상의 폭발적인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은 지금 수익의 실체를 찾아 대이동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수사관인 제가 두 번째 단서를 추적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유동성 함정의 역설입니다. 보통 유동성 함정은 시장에 돈을 풀어도 안 돌아가는 걸 말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고금리의 습격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5.5%라는 높은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 정도로 올라가자 사람들은 갑자기 깨닫기 시작합니다. 굳이 밤새 코인 차트 보며 피 마를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만 넣어놔도 혹은 안전한 채권만 사도 5% 넘는 수익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비트코인은요? 여러분에게 단 10원의 이자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불을 지폈습니다. 저평가된 주식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태우겠다고 발표하자 코인에 머물던 영리한 돈들이 대거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개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 수액은 약 10조 원인데 반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 대금은 전성기의 절반도 안 되는 60%나 급감했습니다. 돈의 물길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주식은 안전한 대피소가 되었고 코인은 지루한 감옥이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현금 창출 능력의 유무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단순히 이름값으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수조 원어치의 반도체를 팔아 전 세계에서 달러를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다음 사람의 매수세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더 큰 바보가 나타나야만 내 수익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똑똑한 돈들은 더 이상 바보가 되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엔비디아의 주주가 되어 그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의 지분을 나눠 갖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수사관인 제가 보기엔 이건 도박과 투자의 아주 명확한 갈림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잔인한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지불한 그 돈의 흐름을 단원별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내 돈 1000만 원, 도대체 어디로 갔나?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에 1,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보죠. 이 돈은 들어가자마자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거래소가 수수료로 수만 원을 챙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돈을 벌어가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채굴업자들입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연간 전기료만 무려 약 20조 원입니다. 여러분이 넣은 1,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대한 그래픽카드 부대를 돌리는 전기료와 장비 교체 비용으로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장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2배가 되어도 여러분이 매도 버튼을 눌러 팔기 전까지는 주식처럼 보너스로 꽂히는 배당금이나 이자가 단 10원도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똑같은 1,000만 원으로 주식을 샀다면요. 그 돈은 기업의 공장을 짓고 연구원을 채용하는 데 쓰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여러분에게 배당금을 꽂아줍니다. 코인은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도해야 하는 천수답 투자지만 주식은 기업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고용주의 투자입니다. 결국 1,000만 원어치 코인을 쥐고 있는 내내 우리에게 남는 건 언제 오를지 모를 불안한 기대감뿐이지만 주식은 확실한 현금을 남깁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자본의 민낯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잔인하게 들어가 보죠. 여러분이 코인을 들고만 있어도 사실상 매일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주식은 들고 있으면 기업이 성장하며 가치가 쌓이지만 코인 생태계는 다릅니다. 감가상각의 덫이 있기 때문이죠. 감가상각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소모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지키는 채굴기들은 매 순간 노후화되고 있고 전기는 빛의 속도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비용을 누가 낼까요? 결국 코인 가격에 반영되어 개미 투자자들이 떠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1억 원을 꿈꾸며 홀딩하는 동안 채굴 업체들은 매달 들어오는 전기료 고지서를 막기 위해 시장에 코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횡보하는 동안 누군가는 여러분의 인내심을 에너지로 바꿔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래도 단순히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는 말이 나오십니까? 여기서 세 번째 단서, 포로 시장의 붕괴를 주목하십시오. 포로 시장이란 소비자가 특정 시스템에 갇혀 대안을 찾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학개미, 동학개미, 코인 투자자들은 코인만이 인생 역전의 유일한 사다리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이 코인보다 더한 변동성과 압도적인 수익성을 동시에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닉스가 하루에 8%씩 오르고 엔비디아가 1년에 3배씩 뛰는데 굳이 잠 못 자며 코인할 이유가 사라진 거죠. 실제로 지금 포로들이 탈출하고 있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2030 세대의 신규 증권 계좌 개설 속도가 코인 계좌보다 2.5배나 빠릅니다. 새벽까지 빨간 눈으로 코인 차트만 보던 직장인 이모 씨, 월급의 절반을 넣었다가 반토막 난 계좌를 보며 한숨 쉬던 취준생 박모 양. 이들이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내 친구는 코인 대신 엔비디아 사서 차 바꿨다는데 나는 왜 여기서 버티고 있나? 이 박탈감이 거대한 탈출의 신호탄이 된 겁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 흐름은 더 선명해집니다. 금융의 본고장 미국 월스트리트는 지금 비트코인을 메인 요리가 아닌 양념으로만 씁니다. 현물 ETF 승인 이후 거대 헤지펀드들은 비트코인을 아주 소량만 보유하며 위험을 분산할 뿐 진짜 수익은 다시 빅테크 주식에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어떻습니까? 잔소리라고 불리는 거버넌스 개혁으로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 일본 투자자들은 코인 앱을 지우고 주식 앱을 깔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실체 없는 무형 자산이 세계적인 기업보다 비싸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폭등을 보며 느끼는 그 쓰린 속, 그게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시장의 경고음이라는 사실을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개인 투자자의 약 70%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리밸런싱이란 자산의 비중을 다시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 자산인 코인을 줄이고 수익이 눈에 보이는 우량주로 대이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만 소외된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인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주식이라는 현실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나만 코인에서 망했나? 라는 자책보다는 지금 돈의 물결이 어디로 굽이치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수사관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돈들은 코인의 변동성이 아니라 주식의 안정적인 성장판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코인 시장도 슈링크플레이션의 공포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가격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유동성과 관심이라는 내용물이 계속 줄어드는 현상 말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오를 것 같다는 막연한 희망만으로 버티는 코인은 철저히 도태될 것입니다. 진짜 기술력을 증명하거나 네트워크의 수익을 주주처럼 나눠주는 구조가 아니면 시장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가상화폐 시장에도 주식 수준의 투명한 공시와 수익 배분 시스템이 강제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자가 포로가 아닌 진짜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투자자들의 관점 변화입니다. 남들이 돈 벌었다는 소리에 나만 소외될까 두려워 뛰어드는 포모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포모 증후군이 만든 거품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사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돈의 대이동 속에서 어디에 서 계십니까? 모두가 떠날 때 끝까지 버티는 외로운 승부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의 흐름을 따라 과감히 배를 갈아타는 영리한 항해사가 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계좌 상황과 솔직한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음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트렌드 스캔들은 내일도 세상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소중하니까요. 수사 종료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